2017년 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1개월 동안의 사용 전력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1개월 동안의 사용 전력량은 이제 평균 전력에다가 하루에 사용한 이제 평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에 뭐 혹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사용한 이제 전력량이 나오는 건데, 일단 이 평균 전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만 이제 아시면, 이제 시간은 이제 이게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는 24시간에다가 30일, 하루가 24시간이고 30일이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요거는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이 평균 전력만 이제 아시면 되는데,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부하율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글자마다 하면 평최라고 했어요. 평균 전력에다가 최대 수용 전력. 그렇죠? 그러면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평균 전력은 최대 전력이 넘어가면 되니까 최대 전력 곱하기 부하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죠? 왜냐면 수용률이라고 하는 건 수최설이니까는 수최설이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설비 용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은 수용률에다가 설비 용량을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비 용량에다가, 그렇죠?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하율을 곱하면 이제 평균 전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다가 하루 24시간에 한 달 30일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설비 용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200kg래요. 200kg. 그렇죠? 수용률은 얼마인가 봤더니 수용률은 80%, 0.6. 그렇죠? 그리고 부하율은 70%니까는 0.7. 200 곱하기 0.6에다가 0.7을 곱하시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시간 24시간에 30일을 곱하면 8640kWh가 답이 된다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전력 시간에도 많이 하셨죠. 리액터 이렇게 쓰시는 거, 충전하시는 방식 넘어가겠고요. 4번 문제. CT비를 구하는 문제, 변류비를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은 이제 수전 설비 중에서 쭉 이제 개통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 중에서 CT비를 구하십시오라고 이제 소문자가 이제 나오는 형태로 주로 이제 출제되고요.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 문제짜리로 변류비를 구하십시오라는 문제는 좀 이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 나오면 좋죠. 간단한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류비를 어떻게 구할까요? 변류비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부하 전류에다가 1.25배에서 1.5배.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 전격의 값을 구해서 CTB 1차 측을 정하고 2차 측은 항상 이제 5A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CTB를 정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요 부하 전류를 한번 구해 보면, 부하 전류를 구하시는 방법은 이제 단상일 경우하고 삼상일 경우가 있는데, 삼상이라면 루트 3배의 전압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P 전력을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전류가 나오는 거죠. 주어진 값들을 한번 정해 보죠. 부하 용량은 300kW래요. 얘는 300kW니까는 10의 3승. 그리고 전압은 얼마냐면 380V. 역률은 얼마인가 봤더니, 역률은 조건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부하 역률은 1로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는가 봤더니 455.8.
네, 거기에다가 곱하기 1.25배에서 1.5배를 해서 그 사이의 값을 전격으로 이제 취하는 거니까 계산기를 이제 그 사이를 눌러 보시면 569.75에서 683.7 사이가 나오고요. 이제 그거를 선정하면 위에 그 조건의 그 제일 마지막 줄에 있어요. 규격 300, 400, 600, 800, 1000 중에서 요 사이의 값은 600이 되겠네요. 그래서 1차 전류는 600이 되겠고요. 만약에 변류비를 선정하십시오라고 한다면 600에다가 2차 측은 5A 해서 CTB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효율을 구하십시오. 네, 효율을 구하시는 방법. 이제 두 가지인데 역률이 1일 경우랑 코사인 세타가 1인 경우랑 이제 0.8인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구하는 건데 일단 효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 출력이죠. 에다가 손실. 근데 손실이 이제 철손이 있고 동손이 있는 거죠. 무부하손. 다른 말로 철손이라고 하는 철손과 동선, 부하손 곱하기 100 이렇게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2차 전기역은 2300이래요. 그럼 전압에다가는 2300. 전류는 43.5. 역률은 1. 지금 역률 1인 경우니까. 그리고 철손, 무부하손은 1000. 이제 동손이 안 나와서 동손을 좀 구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동손을 구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동손을 PC라고 하는데 I 자승의 R 이렇게 구하죠. 전류는 이제 43.5라고 했고요. 저항이 얼마냐면 두 번째 줄 첫 라인에 있어요. 2차 측으로부터 본 합성 저항이 0.6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게 없으니까 얘를 그냥 A라고 하면 이 A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역률이 1일 경우의 효율. 두 번째.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다 똑같은데 하나만 쓸게요. 위에 것만 하나 쓸게요. 2300에다가 43.5에다가 0.8. 그죠? 요거 대신에 0.8만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 똑같고 철선도 앞에 있는 거랑 똑같고 동선도 똑같고. 그죠? 식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저 첫 번째 거는 97.8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계산기 누르면 두 번째 거는 97.27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계산기는 한 번씩 눌러보세요. 넘어가고. 조명률이 0.5. 감광보상률을 구하십시오. 이 식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이죠. 애들이 놀고 있는 식이죠. 애들이 펀하고 있는. 보통은 이제 요 식에 나오면 등 기구를 물어보죠. 몇 등인가? 뭐 이런 걸 이제 수를 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보통인데, 요건 이제 의외로 감광보상률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따라서 감광보상률은 얼마냐? 감광보상률은 A2가 넘어오면 되니까 A2에다가 FUN. 면적은 얼마냐면 폭 5m, 길이 7.5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7.5. 그렇죠? 조도는 얼마냐면 평균 조도가 100 룩스. 그리고 한등 광속이 3000. 조명률은 0.5.
등수는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1.6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7번. 전압 강하율과 변동률과 수전 가능한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변동률하고 강하율을 이제 먼저 한번 식을 한번 써서 구해보면, 전압 강하율 같은 경우에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시고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시의 전압 수전단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전격 전압 쓰기도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송전계통에서 송전 전압과 수전단 전압을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송전단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송전단은 6,600, 그렇죠? 6,600. 그리고 수전단 전압은 6,100. 그럼 얘도 6,100. 그럼 얘도 6,100이겠죠? 얘도 6,100.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를 누르면 8.2% 나온대요. 8.2%.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거 무부하 전압이에요. 무부하 전압이 얼마냐면, 수전전의 부하를 끄는 경우 6,300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6,300.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계산기를 누르면 3.28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3.28%. 세 번째. 이송전선로에서의 수전 가능한 이제 전력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의 식 중에서 전력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를 우리가 전압 강화라고 하는데, 전압 강화를 구하는 식이 루트 3상의 경우에 아래 코사인 세타의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라고 쓰는데, 여기에서 요 i에다가 루트 3배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전류 구하는 식이잖아요. 요거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v의 p의 아래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라고 식을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있죠. 나머지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전력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전압 강화에다 곱하기 V가 되겠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넘어가니까 분모로 가죠. 그러면 아래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 강화는 아까 요 부분 요거랑 똑같죠. 6,600에서 6,100을 빼는 거니까 500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전단 전압이 6,100에다가 저항은 저항이 10, 리액턴스가 20. 요거는 10, 리액턴스는 20. 탄젠트는 역률이 0.8이니까 0.8분의 0.6. 그렇죠?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해서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예, 단임 환산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다 볼트잖아요. 볼트 5옴이니까는 킬로로 표현하시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계산을 해주셔야죠. 해서 계산을 하면 122kW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8번은 네,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9번도 저하 뱅킹 방식, 캐스케이드 현상 뭐 이런 것들 넘어가시면 되고 10번도 판단 기준에서 나오는 문제죠. 필기 딱 합격하시고 실기 바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기억이 남는데 뭐 한 1년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 시험 문제의 유형이 필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실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11번 감리 문제는 마찬가지로 나왔었던 거면 좋고 안 나온 거면 어쩔 수 없고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 많아서. 12번 87번하고 이제 51번 명칭은 이제 뭐 차동 계존기랑 이제 과전류 계전기인데 n자가 붙은 건 뉴트럴이니까는 이제 중성점에 대한 과전류 계전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1호사 측의 전류하고 22.9 측의 전류가 얼마인지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책에 보시면 변압기 한번 보세요. 변압기 보시면 TR은 3상이고요. 그다음에 1차는 1호사고 2차가 22.9고요. 거기 뭐 30하고 40이 있는데 30하고 40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OA, FA라고 있죠. 그렇죠? OA는 유입 잔행식이고 그다음에 그 FA는 유입 풍냉식인데 잔행식일 때보다 풍냉식일 때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이 3분의 1 정도 좀 증가를 해요. 잘 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30이지만 만약에 유입 풍냉식으로 전환을 하면 부하를 40까지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번 문제에서는 그 FA 용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40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1차 측 전류하고 2차 측 전류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번인데 1번은 1호사 측 그리고 2번은 22.9측. 전류 구하는 거는 여태까지 계속 여러 번 했어요. 3상일 경우에 루트 3에다가 V의 변압기 용량. 변압기 용량은 이제 VA에 대한 내용이니까 굳이 역률은 계산 안 해도 되겠고요. 그럼 루트 3에다가 전압이 얼마짜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1차 측이니까 1호사 곱하기 10의 3승 분의 변압기 용량은 40메가니까는 10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2.9kV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루트 3에다가 똑같죠. 위의 식이랑 이것만 다르죠. 22.9 곱하기 10의 3승 쭉 하시고 변압기 용량은 40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요거는 위에 거는 149.96이 나오고 밑에 거는 1008.47A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GCB는 이제 가스 차단기 SF6 가스 쓰죠. 무해하고 뭐 냄새가 없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쓰시면 되고 하여튼 좋은 거 다 쓰면 되죠. 웬만한 거. 그리고 델타 Y 변압기 복선도를 완성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긴 거죠. 뭐 이렇게 생긴 거여서 이쪽이 델타, 1차 측이 델타고 2차 측이 Y인 경우에 델타는 이제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빼고 그렇죠? 두 개를 묶어서 하나를 빼고 또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빼면 되는 거니까 Y는 쭉 다 묶고 한 가닥씩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Y겠어. 뭐 워낙 많이 나올 테니까 특별한 설명 없어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시면 13번 문제입니다. 축전지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보수 1분의 1의 시간, 용량 환산 시간에다가 전류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얘가 계단적으로 내려가거나 뭐 높아지거나 뭐 하면 이제 식이 여기 뒤에가 뭐 꼬투리가 더 붙죠. 뭐 K1, I1에다가 뭐 플러스
K2에 뭐 I2 마이너스 I1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예. 어쨌거나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기본식은 이놈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예. 보수율은 얼마냐면 경령 용량 그 저하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수율이나 0.8이고 그리고 용량 환산 시간은 1.29. 부하 전류가 없어서 부하 전류 좀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부하 전류는 P에 V 이렇게 구하는 거고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 100W짜리가 58등이고 60W짜리가 50등이 있다 이거죠. 전압은 전압은 110V고 네. 혹시 거기 그쵸. 네. 110V고 110V짜리 100W가 58등이 있고 60W짜리가 이제 50등이 있는 거니까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요거를 계산기를 누르면 80A가 나온대요. 80A. 그러면 80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120A가 되니까 답을 이제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14번은 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뭐 여러 번 나올 테니까 필기에서도 보셨을 테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압보호의 복선인데 외우기가 조금 쉽게 그나마 외우시려면 일단 5번은 ZCT 선 3개 묶는 거는 이제 다 웬만하면 아실 테고 그리고 1번에 GPT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리고 코일 옆에 그러니까 그 차단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트립 코일이라는 거 수변전 설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2번하고 4번만 잘 아시면 되죠. 4번은 약간 선택할 수 있는 3개가 있잖아요. 예. 3개 중에 이제 이렇게 2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건 선택 접지 계전기고 2번은 이제 지락 과전압 계전기다. 뭐 약간 이제 모양이 변압기처럼 생겨서 지락 과전압 계전기다. 전압에 대한 계전기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콘덴서에 대한 주파수를 50에서 60으로 변경하면 이제 흐르는 전류비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오메가 CV잖아요. 그때 이제 이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랑 이제 주파수는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60에서 50만큼 이제 주파수를 변경을 하면 1.2만큼의 어떤 비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50에서 60이죠. 그렇죠? 거꾸로 썼네요. 50에서 60이죠. 50에서 60으로 주파수를 올리는 거니까 1.2만큼의 저주비가 생긴다. 좀 그런 겁니다. 넘어가시고 거의 다 끝나가네요. 2문제 남았어요. 부등률 구하십시오. 네, 앞에서 이제 부하율하고 이제 수용률에 대한 거 이제 했었고요. 이제 부등률 하면 이제 등계합이죠. 앞글자만 따서. 그래서 개개의 합성 전력에다가 합성 최대 전력을 계산하시면 되고 부등률은 이제 곱하기 100 안 하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개개인의 합성 최대 전력, 개개의 그쵸 최대 전력을 구하면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면 A 수용가는 400, 수용률은 0.7 더하기 그리고 B 부하는 설비 용량이 400, 수용률은 0.6 그리고 C 부하는 500, 수용률은 0.6 그렇죠? 여기 이제 합성 그
최대 수용 전력인데 그거의 합이죠. 개개의 수용 전력의 최대 전력의 합에다가 나누기 합성 최대 전력은 600이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1.37 그쵸? A 부하, B 부하, C 부하의 최대 전력, 개개의 최대 전력의 합 나누기 합성 최대 전력 면 됐고,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 그림과 같은 시퀀스를 보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림과 같은 시퀀스는 어떤 시퀀스냐면 순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시퀀스죠. 그래서 PB1을 눌러야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 유지가 돼 있네요. 자기께 A 접점으로 기동 버튼 옆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 자기 유지예요. 그래서 PB1을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계속 R1이 이제 여자가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인데, 어쨌거나 PB1을 눌러야지 그 다음에 PB2를 눌렀을 때 R2가 여자가 되고요. PB2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PB3를 눌러야지 이제 R3가 여자되는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만약에 PB1을 누르지 않았는데 PB2를 누르게 되면 위 전단에 신호가 끊어져 있으니까 밑으로 신호가 내려오지 않죠. PB2나 PB3를 눌러봤자 PB1이 눌러져 있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임 차트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타임 차트가 처음에 PB2를 누르죠. PB2를 누르더라도 R2는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단에 PB1이 눌려져 있지 않으니까. PB3를 눌러도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죠. PB1을 눌렀을 때 비로소 R1이 이제 여자가 되겠고요.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자기 유지 접점이 있으니까는 계속 되겠죠. 유지가. 언제까지?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근데 정지 버튼이 타임 차트 모양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맞죠. 얘는 이제 정지 버튼 모양을 보시면 비접점에 대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가 누르는 순간에만 신호가 끊어지는 거야. 누르는 순간에 신호가 끊어진 거죠. 신호가 계속 흐르고 있다가 누르는 순간에 신호가 끊어지는 것처럼 모양을 그려야 되니까 타임 차트는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냥 그렇구나, 동작을 시킨 거구나 라고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럼 이제 PB1을 눌렀으니까 PB2를 누르면 뭐가 여자가 되냐면 R2가 여자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그리고 PB3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R3가 여자가 되고요. 얘도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PB1을 누르면 PB1, 2, 3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R1, 2, 3가 여자가 되고요. 그리고 PB0를 누르면 일괄적으로 다 소자가 되는 이제 그런 회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순차 동작 회로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전원측에 이렇게 누를 때까지 동작사항은 이제 설명드렸고 뒤에 답도 있고요. 최초에 PB2를 누르면 아무 동작하지 않죠. PB1이 눌러져 있어야지만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타임 차트는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7년 2회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